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얻게 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지금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일반인이 재판받으러 법정에 온 게 아니라 공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네,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습니다.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잠깐만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이종섭 오해가 증인. 있는 겁니다.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경로를 했는지 그게 국가안보예요? 당신이 그러고서 삼성 장군이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안보라고 얘기합니까? 네, 최상병 입법청문회를 보시면서 많이들 답답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박균택 의원이 저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네. 많이들 또 공감을 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맞습니다. 답답했고 증인 선서 거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입법 청문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은 대놓고 정말 위증을 하겠다는 말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밝혀내야 할 진실 너무 많이 남아있고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특검과 관련해서 또 청문회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자,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었는데 10시간 넘게 긴 시간을 했습니다만은 얻는 게 있고 좀 답답한 게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었는데 어떤 청문회였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그리고 수사 외압 이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걸 밝히고 그리고 그 진상 규명과 더불어서 왜 그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이번 입법 청문회였었습니다. 네. 네. 이번 청문회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퇴장까지 당할 정도였는데 당시 현장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그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또 진술을 거부하고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또 거짓말을 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가 안 냈는지가 국가 보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답답했고 화가 많이 났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화가 많이 나셨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또 보는 게 그 논란의 중심에 네. 수사 외압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니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반복할 수 있나? 저래도 되는 건가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그 해병의 영관장교 이하는 진실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해병의 장성들부터 국방부 또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특히 그 핵심 그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가장 그 두 사람이 거짓말도 많이 했고 증인 선서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이번 청문회 주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행사 여부 그리고 그 외압을 행사한 동기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가장 의혹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이 그 두 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의원께서 정말 감정적인 발언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줬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가 국가 안보냐, 정말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인간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그 예를 들어 북한에 김정은이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에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렇게 외압을 해서 사건을 왜곡시키고 은폐를 시켜놓고 그 원인이 됐던 대통령이 화를 냈던 그 문제 그것을 막상 또 그 경로서를 전달했던 당사자가 국가보안이니까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겠죠. 네. 그 전에 해병 그 장성들이 뻔한 얘기도 거짓말을 하고 증거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어떤 군의 수준이 이래서 되나라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또 육군 장성까지 나서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모습 그걸 참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 오래 계셨잖아요. 박균택 의원께서도. 예. 법조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조사도 과정에서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증인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렇죠. 예.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도 부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이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전달한 얘기도 국가 보안이니까 이제 와서 감추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검찰청에서 상대를 했던 그 일반인들, 민간인들은 설령 부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게 자기 권리이기도 하지만 네.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는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중에서 병사들이 수색하고 있는 장면 그걸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는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카톡에 나와 있는 시간까지 있는데 그것도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임기훈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다 전달을 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국가 보안이면 그것을 왜 전달을 했습니까? 그러놓고 지금 와서 그 어떤 자기들의 그 잘못을 감추는 수단으로 국가 안보를 들이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어떤 일반 그 시민들의 그 지성이나 논리나 양심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해병들 같은 경우도 영관 장교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비굴하고 양심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 수준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네. 이 군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걸 지켜보는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 면에서 보면은 참 걱정되는 바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그 평균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네. 정말 얼마나 많은 불신을 가졌을까 의문이고 오히려 그런 태도들이 국가 안보에서 지장을 주는 행동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통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다 범죄, 물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겠지만 자기들도 범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키려는 의도지만 그렇게 차질과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공직자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줬던 대통령한테 은혜를 갚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대통령 보호의 의도 반, 자기 보호 의도 반이 될 텐데 아마 그 자기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으면은 좀 그 남들 앞에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뻔뻔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까지 생겼기 때문에 네. 더 자신 있게 저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증인들도 약간의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게 좀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여기가 그 대통령이 회수와 관련해서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전화를 했던 사실을 엄격거리에 자백을 한 것이 있고 또 유재은 그 국방부 관리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그 경북 경찰청에 가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기 전에 그 국방부의 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자기한테 걸어서 경찰청이 경북 경찰청이 전화를 해올 것이다. 라고 또 알려줬던 이런 정황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중심에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를 좀 더 찾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모 씨라는 사람 블랙펄 인베스트 그 투자자인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주범 골프 모임. 예. 그 이모 씨가 이 사건에 개입돼서 뭔가 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 이런 것들 측면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밝혀지고 사건 진척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들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이 되기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그 7월 2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도 열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라 그걸 하진 않았고 다음 주 7월 한 2일쯤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아마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15일 안에 거부권 그 발동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최상병 돌아가신 날이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전에는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네. 법안의 또 제의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똑같이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를 할까요?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예상을 하고 있던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태도,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모습이나 성격을 보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건 진실을 규명을 위한 열망, 또 그것을 은폐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의 여론이 분명할 때 대통령도 자기와 관련되고 이익 충돌이 되는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경각심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국힘 의원들 중에 한 8명 정도가 우리 요새 뭐 친윤 친한에서 좀 분열이 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에 좀 민감한 의원들이 한 8명 정도 동조를 해주면 이게 또 가결이 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네. 실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기서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은 이걸 진상을 더 이상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7월 19일 이전에 또 이후에는 그 통화 기록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 국정조사권 이걸 발동하기 위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7월 중순 중에는 빨리 좀 가동이 돼서
자료를 확보하고 저희들 나름의 좀 증거를 확보를 해서 진상을 밝혀나가는 작업을 독자적으로 펼치거나 특검과 함께 병행을 하거나 특검이 초기에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너무 늦지 않게 특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상병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만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최상병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당의 입장보다 이 최상병 사건을 정말 진정성 있게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예, 아마 그 당시 그런 지적을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 과거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 일부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아마 갔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대신에 그 고인에 대한 애도의 감정은 당 차원에서 표현을 했고 네.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은폐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차근차근 드러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분노감과 함께 민주당이 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칼 빼드렸으니까요. 네. 끝까지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파헤쳐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유가족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국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네. 출연을 하게 됐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방송 3법이 논의되지 않았고 다음 주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사위는 이미 통과가 됐고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텐데 이것도 신속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송 3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KBS, MBC, EBS 네. 이 방송국들의 사장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좀 더 객관화되고 대통령의 입김을 덜 타게 만드는 네.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의 어떤 중립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하게 좀 통과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앞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임기 보장 문제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법도 방송 3법 외에 네. 방통위법도 여기에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방통위원이 원래는 5명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여기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인 체제로 가고 국회가 있죠. 추천하는 사람들은 아예 임명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2명만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해오는 이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방통위원 4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사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는 법률을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데 그래서 방송 4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정말 의정활동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안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권익위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해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배우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처벌 대상으로 집어넣는 법률을 만들어놨는데 네. 사실은 이 법률이 필요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권익위원회가 성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알선수재죄 또 제3자 뇌물죄 이런 건 되지 않는지 좀 더 파보는 노력을 했어야 했고 검찰이나 경찰한테 또는 공수처한테 좀 수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더 깊이 파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춰버리고 형식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는데
그런 행동도 앞으로 못 오게 하려고 배우자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 배우자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제 청탁금지법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좀 어떻게 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공직자들도. 예, 사실은 처벌 대상을 넓히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법률 만능, 형사 만능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도덕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저런 사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참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너무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정신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좀 당직 불에 국회 법사위 일에 여러 가지 좀 경황이 없어서 우리 광산 유권자분들께 인사를 주말에는 갑니다만은 네.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주의 또 회복 그리고 우리 정의와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민들이 정말 그 경제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광산 또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발전 과제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민생 회복이라든가 어떤 지역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